자, 공중위생관리법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과 정의 보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목적.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은 무엇일까요? 공중. 그냥 우리 모든 사람들, 그 공중 화장실 뭐 이런 모든 사람이 그 사용하는 이용하는 부분들이 공중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의 위생을 모든 사람들이 우리 뭐 미용실이나 이용실에 그 모든 고객들이 오시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오셨을 때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우리 인간이 질병을 걸리지 않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좋은 효과들을 내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법을 잘 지켜라. 그때 만약에 뭐 질병에 감염이 됐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잘 지켜라 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공공으로 이용하는 함께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건강 증진이라는 건 건강을 더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안녕하고 내가 엄마로서도 그렇고 내가 사회에서의 그런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무 문제 없이 만약에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거나 집에서 요양 중이라면 그 사회적으로 안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더 건강을 증진시켜서 사전에 건강하게 생활하자라는 부분이고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규에는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책에서는 법, 규칙, 시행령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자, 정의는요. 공중위생영업은 모든 사람, 다수인의 공공의 그런 사람의 위생 영업은 사람을 대상으로 인한 영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은. 그래서 숙박업,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이 다 저기 이용하시잖아요. 그다음 목욕장업, 우리 이제 찜질방이나 목욕탕 가면 모두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아니죠. 다수인 뭐 남녀노소 없이 다 들어오시죠. 다 이용하시죠. 이용업, 뭐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관리업을 얘기합니다. 건물에 뭐 불특정 다수들이 다 이렇게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공중 다수인이 공공으로 이용하는 그런 그 작업장, 영업장은 이 위생 영업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관리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이용업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입니다.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얘기합니다. 용모를 뭐냐면 깔끔하고 단정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다음 미용업은요. 손님의 얼굴, 머리, 그리고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좀 더 아름답게 용모는 깔끔하고 단정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나의 그런 맞춤형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해줘서 와 정말 아름답다 뭔가 좀 표시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속눈썹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손톱에 네일 아트를 하거나 이러면 어때요? 외모가 좀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죠? 그리고 멋져 보이시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직업이 이제 미용업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모를 아름답게 한다라는 보이고서 이용업, 그 다음에 미용업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 이상이 들어가고요. 미용업에는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한다. 외모이고요. 이용업은 머리카락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방법으로 용모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 차별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의 공중 보건의 그 영업의 신고를 봤더니 미용업의 신고입니다. 미용업의 신고는 공중위생 영업, 미용업을 신고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영업신고 종류는 서류를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구비해서 가실 때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를 위한 첨부 서류는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교육필증, 교육을 미리 받은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때 교육이 없어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교육이 없으면 먼저 신고하시고 그 기한 내에 이제 그 교육필증을 받아서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교육을 받아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영업신고서는 그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는 부분에 그 신고서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작성을 하셔서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미용업의 필수 설비 기준입니다. 소독장비, 소독기와 자외선 살균기 있어야 되고요.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미용업의 이제 업종별 필수 설비 기준입니다. 소독 장비, 소독기와 자외선 소독기, 이용업, 미용업, 피부 종합 다 있어야 돼요. 헤어, 네일, 메이크업, 피부 종합, 소독한 기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 분류 용기 모두 있어야 되고요. 작업 장소, 칸막이 설치, 이용업은 굳이 필요 없고요. 나머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작업 장소 베드와 베드 사이 칸막이 설치 가능. 그다음에 해당이 없고요. 피부 종합은 모두 해당이 되어 있어요. 피부는 노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노출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 노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옷을 탈의하고 하는 작업들이 많아요. 피부 관리 시에 뭐 데콜테라든지 뭐 이런 다리나 바디 관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옷을 좀 탈의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노출을 하지 않도록 되게 칸막이 설치가 되게 중요하고요. 영업소의 별시 및 유사시설 설치 불가능, 모두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 신고입니다. 영업의 중요한 사항 변경인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요 변경 사항은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할 때,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할 때, 이미용 업종간 변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폐업 신고는 미용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영업의 승계입니다. 영업자의 지위 승계는 공중위생 영업자가 공중위생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을 존속하는 법인이나 그다음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위생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승계의 제한 및 신고입니다. 미용업의 경우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하나여 승계가 가능하고요.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영업자의 준수사항 보겠습니다.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생관리 의무. 공중위생 영업자, 미용업자는 고객에게 건강상 미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미용업자 위생관리 기준입니다. 점빼기, 깃볼 뚫기, 쌍꺼풀, 문신, 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피부 미용을 위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일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이거 중요합니다. 75룩스 이상의 되도록 유지하여야 된다.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굳이 게시 안 하셔도 되는데 게시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미용업 신고증과 개설자의 면허증 꼭 이제 원본을 게시하여야 됩니다. 영업소 내부에 최종 지불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하고요.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최종 지불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지불 요금표에는 일부 항목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이상의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미용 서비스의 최종 가격 및 전체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합니다. 4번은 1개월간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 미용사의 면허입니다. 면허 발급 및 취소, 면허 발급 자격 기준. 이 미용사의 면허를 받는 방법은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요. 교육 이수는 전문대학, 학점은행제, 학교의 이 미용 관련 학과에 졸업하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하셔야 되고, 자격지도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학습하는 부분을 학습하셔서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 합격하시면 이 면허를 받을 수가 있겠죠. 전문대학 또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그 다음 고등학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 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그다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면허 결격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가 5가지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그다음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 등의 약물 중독자,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 문제도 잘 나옵니다.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허 정지 및 취소입니다. 면허 정지는 이 미용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때 1차 위반 정지 3개월, 2차 위반 정지 6개월입니다. 그 다음 면허 취소는 이 미용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면허 결격 사유자, 정신질환자, 감염병자, 마약 중독자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을 때, 그 다음 3차 위반 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장기간의 업무를 수행할 때도 이제 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할 때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면허 정지 및 취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 미용사의 업무입니다. 이 미용 종사 가능자는 이 미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 미용업, 이용업, 미용업에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 이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을 업무에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거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보조를 할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조. 그 다음 이 미용 업무 보조 범위는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업무가 아닌 지도 감독을 받아 이 미용사에 행하는 사후 처리, 단순 보조 행위, 면허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면도, 머리 감기, 모발 건조하기, 펌제, 연모제, 도포, 로드 와인딩, 미용업 손발톱 제거제 정도, 제거제, 도포, 그 다음 공통으로는 잔여물 처리, 수건으로 닦기 이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영업소에서 이 미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소에는 장소에서 행할 수가 없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 미용을 하는 경우, 그 다음 방송 등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이 미용업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이제 여기 해당되고요. 여기가 이제 보건복지사 이렇게 나와요. 사회복지사 아니고요.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도 감독입니다. 영업소 출입 검사,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영업자 및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되고요. 소속 공무원이 위생관리 의무 이행 및 시설의 위생관리 실태를 검사 및 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업 제한은 시도지사는 공익상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소의 폐소는 영업정지 폐쇄는 이 미용업자가 아래의 사항을 위반했을 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일부 시설 사용 중지 및 폐쇄 등을 할 수가 있고요.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생관리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필요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및 서류 열람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풍속규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정지, 폐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이게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청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청에서 질의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청문을 통하여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하여도 됩니다. 청문할 수 있는 경우예요. 이용사의 면허 취소, 면허 정지돼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지 이제 질의해서 문의할 수 있고요. 폐업 신고란 사업자 등록 말소에 관한 신고 사항의 직권 말소, 그다음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영업 정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 감시원에 대한 임명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중위생 감시원을 임명할 수 있는데 공중위생 감시원의 자격 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되고요.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환경공학, 위생학 분야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 그 다음 1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 기타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사람이 공중위생 감시원의 자격 요건입니다. 이거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 공중위생 감시원은 어떤 일을 하냐 봤더니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을 하고요.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 검사, 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 공중이용시설의 위생상태를 확인하고요. 위생지도 이행,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정지, 영업소의 폐쇄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위생감시 대상 및 중간점검 내용은 면허 대여 여부, 밀시 및 불법 칼라미 설치 여부들이 있는지를 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자격이 있는지 볼게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거예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행하기 위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두는데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소비자단체, 공중위생 관련 협회, 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당대장의 그 추천을 있는 자가 되고요. 그 다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 대상물의 수거, 그 다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를 제공하고 공중위생에 대한 홍보, 계몽 등 시도지사가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수 위생 등급은 이렇게 이제 위생 평가를 해서 시도지사는 위생 서비스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고요. 시군구청장은 평가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별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공중위생 영업소 위생 서비스 수준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 시군구청장은 위생 서비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이 단체로 하여금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생 서비스 수준의 평가 기준은 위생 서비스 수준의 평가 2년마다 할 수 있어요. 2년마다 할 수 있고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라서 녹색, 우수 등 업소는 황색, 일반 관리는 녹백색을 부여를 해주고요. 위생관리 등급의 공표는 시군구청장은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을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포해야 되고요. 공중위생 영업자는 위생관리 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위생감시 시도지사 또는 시정 군수구청장이 위생서의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고요.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와 위생감시 실시 주기 및 횟수는 위생관리 등급별 위생감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로 정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위생교육 보시면 위생교육은 매년 3시간 받으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받든 오프라인으로 받든 무조건 3시간 받으셔야 되고요. 안 받으시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 다음 교육 대상은 영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미리 위생교육을 받거나 이제 그 기간에 교육이 없으면 그 이후에라도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요. 영업 개시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받던가 6개월 이내에 꼭 받으셔야 되고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 업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을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제 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미용별 업종별 위생교육은 동일인 2개 이상 이 미용 영업 시 주 업종에 해당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당해 연도에 해당되는 위생교육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관련 벽구고요. 소양교육도 해요. 그래서 친절,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요. 기술교육도 합니다. 미용 관련, 미용 관련 기술교육들을 하고요. 기타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그 교육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 대체 사유는 위생교육 대상자 등 도서, 벽지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그 다음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 교재를 배부하여 그 다음 활용함으로써 그 교육에 가름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 면제 사유는 위생교육을 받는 날부터 2년 이내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에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이제 가늠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생교육 기관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공중위생단체가 있고요.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되고, 위생교육 기관은 위생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해야 되고요.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그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셔야 됩니다. 수료증, 교부 대장증,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이용업은 이용사회, 미용업, 손발톱, 미용업, 피부, 그 다음 미용업 화장 분장에 따라 이렇게 지금 실시하는 단체가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벌칙 보겠습니다. 벌칙은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사법당국의 고발조치 대상임을 의미하고요.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고요. 그 다음 과태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가하는 금전별 행정상의 질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보시면 돼요. 과태료, 벌금, 과징금에 대한 차이를 꼭 아시면 됩니다. 그럼 위반자에 대한 벌칙 보겠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눠지고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공중위생 영업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거 영업 신고 안 하고 이제 하면 불법이겠죠. 그다음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영업을 한 자. 영업 정지 일부 시설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시설을 사용한 자입니다. 자, 뭐 있어요? 폐쇄 명령. 신고 안 했어요? 영업 정지 당했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 6개월 이하 징역 500만 원은 변경신고. 이게 신고죠, 여기는. 여기는 변경신고 안 했을 때. 그 다음 지위승계. 1개월 이내에 승계를 했는데 승계 신고 안 했을 때. 그 다음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300만 원은 면허 취소. 그 다음 면허를 받지 않고 했을 때. 여기는 뭐예요? 면허증에 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키워드로서 외우셔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은 영업 정지가 이음 이용업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 처분을 가름할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답니다. 그래서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되고요. 과징금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 명의로 정하고요. 과징금 처분은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300만 원, 2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는 폐업 신고하지 않았을 때, 임의용 시설 및 설비의 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공중위생법상 필요한 보고를 당국에 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200만 원은 임의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영업소 이의 장소에서 임의용 업무를 했을 때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20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문제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이것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시군구청장이 부과한다. 부과 징수한다. 꼭 외우셔야 되고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의 제기 없이 납부를 기피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또 징수를 합니다. 그냥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제 진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양벌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종업원의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보겠습니다. 면허에 관한 규정. 위반 사항이 미용사 자격이 취소된 때는 1차 위반에 이제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다음 미용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때 1차 면허 정지, 2차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정지 처분 기간에 하나고요. 면허 결격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면허 취소, 이중으로 면허 취소, 면허증을 다른 사람이 대여할 때 1차 위반 면허 정지 3월, 2차 위반 면허 정지 6월, 3차 위반 면허 취소입니다. 그다음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할 때는 1차 위반 면허 취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법 또는 명령 위반입니다. 자,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할 때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명령입니다. 자, 이 문제 잘 나와요.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2차 위반의 행정처분은 무엇이냐? 영업정지 5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소독한 기구와 미소독기구를 별도 보관하지 않거나 일회용 면도날 2인 이상 손님에게 사용할 때는 1차 위반 경고. 똑같죠, 여러분? 같이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미용업 신고증. 그 다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그 다음 뭐 요거는 다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영업소 이의 장소에서 영업을 행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명령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미용업소 안에 이제 별실 그 밖의 이유와 유사했을 때 1월, 2월 영업장 폐쇄 명령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점 빼기, 깃볼 뚫기, 뭐 쌍꺼풀 수술, 영업정지 2월, 3월 영업장 폐쇄. 이 문제는 뭐 두세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잘 보시고 꼭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공중위생 업소 이미용업에 몰래카메라 설치했을 때 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명령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공중위생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학습하시고 이제 필독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필기 합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